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덜컥거리는 느낌, 혹은 마치 안에서 모래가 굴러다니는 듯한 소리를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은 나이 탓이지 하고 체념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무릎 관절 통증 완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 드시거나 파스를 붙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무릎은 단순히 약으로만 지킬 수 있는 관절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무릎의 운명을 바꿉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바로 이 작은 변화가 무릎 건강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시장길조차 걷기 힘들어 하셨는데 늘 나이 드니 무릎이 망가지는 건 당연하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자세 교정만 꾸준히 실천하시자 몇 달 후에는 손주와 공원 산책을 즐길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방법을 모르고 지내온 세월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현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완전한 재생은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지만 분명한 것은 생활 습관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제한합니다. 통증 때문에 나들이를 줄이고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며 결국 마음까지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회복되면 다시 친구를 만나고 시장을 보고 손주와 놀 수 있습니다.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작 몇 분의 생활 습관 변화가 어떻게 무릎 관절의 고통을 줄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요가나 운동, 전 준비 운동 정도로만 생각하시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작 몇 분의 스트레칭이 무릎 관절의 압력을 덜어주고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며 통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살짝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은 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어내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자극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무릎에 쌓여있던 부담을 풀어주는 밸브 역할을 하지요. 한 할머니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랫동안 계단을 피하며 생활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운동을 10회씩만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고 반신반의 하셨지만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는 표정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통증이 줄면서 장을 보러 나가고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 공원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스트레칭의 효과는 단순합니다. 무릎 관절은 뼈와 연골, 인대, 근육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데 근육이 뻣뻣해지면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스트레칭은 그 압력을 해소해주는 안전핀 역할을 합니다. 학계에서도 관절염 환자의 규칙적인 스트레칭이 기능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치의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증상을 줄여주는 힘은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루 몇 분의 작은 움직임이 무릎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무릎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내리며 덜 아픈데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생활 습관의 힘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무릎을 더 살리기 위한 올바른 걷기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걷기가 어떻게 무릎을 망치고 반대로 바른 걷기 자세가 어떻게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우리가 평생 매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걷기 습관이 무릎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무릎을 망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걷는 자세를 보면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무릎을 쭉 펴서 쿵쿵 소리가 나도록 걷는 방식입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 세게 닿을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몸무게의 3배에 달하는 압력이 전달됩니다. 체중이 70kg인 분이라면 한 걸음을 뗄 때마다 200kg 가까운 하중이 무릎에 걸리는 셈이지요. 이것이 반복되면 무릎 연골은 점점 닳아 없어지고 통증은 심해집니다. 반대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부드럽게 내디디면 충격이 고관절과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마치 쿠션이 충격을 흡수하듯이 무릎이 받는 하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부드러운 보행이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걸음수가 중요한지 걸음의 질이 중요한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걸음은 확실히 무릎을 악화시키고 올바른 걸음은 통증을 줄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68세 할아버지는 매일 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걷는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발 뒤꿈치를 세게 구르며 빠른 속도로만 걷다 보니 무릎이 더 상한 것이지요. 제가 만보보다 중요한 건 한 보 한 보를 부드럽게 걷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걷는 방법을 교정하자 몇 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걷기의 또 다른 비밀은 보폭입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운동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큰 보폭은 무릎에 과도한 긴장을 줍니다. 반대로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나 거리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릎이 버틸 수 있는 걸음걸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걷고 있나? 혹시 무릎을 쾅쾅 내리치듯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발끝부터 부드럽게 닿는 걸음걸이. 이 단순한 교정만으로도 여러분의 무릎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온찜질과 냉찜질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 중 하나가 찜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찜질은 무조건 뜨거운 게 좋다 혹은 냉찜질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온찜질과 냉찜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급성 통증과 붓기에는 냉찜질, 만성적인 뻣뻣함과 긴장에는 온찜질입니다. 무릎이 갑자기 붓고 뜨겁게 달아오를 때는 얼음팩이나 차가운 수건을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부종이 가라앉고 염증이 퍼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오래된 관절염으로 무릎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 뻑뻑하다면 따뜻한 찜질이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머니는 무릎이 아플 때마다 항상 전기찜질기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뜨거운 찜질을 계속하다 보니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 관절이 더 붓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냉찜질을 권해드린 후 며칠 만에 붓기가 빠지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을 잘못 맞춘 찜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찜질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온찜질이 혈액순환을 개선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냉찜질이 염증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관된 결론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병행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으면 무조건 냉찜질, 통증은 있지만 뻣뻣한 느낌이라면 온찜질입니다. 그리고 찜질 시간은 15에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오래 하거나 반복해서 강하게 하면 피부 손상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원칙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시다 통증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무릎이 아플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무릎을 지탱해주는 또 다른 핵심, 바로 단백질과 칼슘 같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식탁 위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힘은 단순히 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근육을 만들어 무릎을 받쳐주는 단백질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단백질과 칼슘은 무릎의 쌍둥이 영양소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챙기면 효과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칼슘제를 열심히 드시면서도 정작 단백질은 소홀히 하십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나이 들어선 고기보다는 채소가 낫다는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릎 관절이 직접적으로 모든 충격을 떠안게 되고 결국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무릎을 보호 쿠션처럼 받쳐주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됩니다. 칼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칼슘만 섭취한다고 뼈가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햇볕을 쬐며 합성되는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함께 있어야 칼슘이 뼈 속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하루 20분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기를 권합니다. 그 자체가 무릎 건강 운동이자 영양 흡수 촉진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72세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던 분인데 항상 칼슘 보충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으니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 통증이 심하셨죠. 제가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조언드리고 하루 두부 반모,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2달 뒤 근육이 붙으면서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관절염 개선에 직접적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양학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부담을 줄인다고 강조합니다. 확실한 결론은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할 때 무릎의 회복력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밥과 김치, 국만 드시고 단백질은 빠져 있지 않나요? 내 무릎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변화지만 무릎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무릎에만 약이나 파스 바르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진짜 무릎을 지켜주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의 분들은 무릎에만 약을 바르고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무릎 자체만 치료한다라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주변 근육과 관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인 둥우는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은 마치 방패 없이 적을 맞는 병사처럼 모든 충격을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 결과 관절 연골이 닳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던 65세 할아버지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파스와 진통제에만 의존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약이 아니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어 하셨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늘리다 보니 2달 뒤에는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니 무릎이 보호를 받은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도 학계에서는 무릎 통증 완화에 근력 운동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관절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스만 붙이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맹점은 무릎만 돌보고 엉덩이 관절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엉덩이 관절은 무릎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면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그대로 무릎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통증 환자분들께 항상 허벅지와 엉덩이를 먼저 살리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벽에 기대어 앉기 30초만 해보십시오. 작은 근육 운동이 무릎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 근육과 관절이 함께 힘을 내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다음에서는 무릎에 주는 하중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체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몇 킬로그램의 차이가 무릎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나는 원래 마른 체형이라 괜찮아. 혹은 나이가 드니 살이 빠져서 문제지. 무릎엔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 몇 킬로그램의 차이가 무릎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릎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체중의 약 3.4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체중이 2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6, 8kg의 압력이 추가로 가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2kg만 줄여도 그만큼 무릎은 가볍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벗어놓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배낭을 맨 채 계단을 오르는 것과 배낭 없이 오르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67세 할머니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으셨는데 진단 결과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약과 물리치료를 해도 호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니 체중이 표준보다 5kg 정도 높으셨습니다.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가벼운 산책을 늘려보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뒤 체중이 3kg로 줄면서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본인도 약보다 체중 줄인 게 더 효과가 크네요 하고 놀라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체중 감소가 무릎 관절염의 구조적 손상을 막는 데까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체중을 줄이면은 무릎 통증과 불편함이 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격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안정적인 체중 관리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을 빼앗아 오히려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활동이 무릎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에서 밥을 한 숟갈 덜어내고 하루 10분이라도 더 걸어보십시오. 단 몇 주 만에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무릎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모른 채 매일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무릎을 망치는 생활, 습관 톱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고쳐도 무릎 통증은 훨씬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은 의외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나는 특별히 무릎을 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루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릎을 망치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무릎 망치는 습관 톱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심지어 친구와 수다를 떨며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구부린 상태로 오래 있으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져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오히려 무릎에는 큰 부담이 되는 셈이지요. 3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다리를 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한국 전통 생활 습관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하거나 낮은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무릎 연골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평생 밭일을 하며 쪼그려 앉았던 분들 중 무릎 관절염 환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쪼그려 앉지만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무릎 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걸을 때 사각사각 갈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무릎 연골이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늦출 수 있는 진행을 무시하다가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70세 어르신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도 그냥 파스만 붙이고 버텼습니다. 결국 몇 년 뒤에는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증상을 초기에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고친 분은 지금도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무릎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인 부분은 무릎 소리 자체가 항상 병의 징후냐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근육이나 인대가 움직이며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쪼그려 앉아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TV 앞에서 2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고 계시진 않나요?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무릎 통증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에서는 무릎 건강이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 예방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이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무릎을 지키는 습관은 치매 예방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은 아프지만 머리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연구들을 보면은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이 뇌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뇌는 끊임없이 혈액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를 줄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활동량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보고가 여러 나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무릎을 살리면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뇌의 활력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한 74세 할머니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고 대화 중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과 걷기 자세 교정을 함께 권했고 조금씩 실천하신 결과 통증이 줄면서 외출이 늘어났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는 기억력 저하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좋아지니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운동이 직접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효과일 뿐이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릎을 지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십시오. 무릎은 단순히 걷기 위한 관절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활동의 관문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두뇌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리는 습관은 곧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밤마다 실천하면 무릎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간단한 무릎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 동안 쌓인 하중과 긴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간단한 무릎 마사지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무릎 통증은 물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편안히 뻗습니다. 양손으로 무릎 주변을 감싸듯 잡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액 순환이 촉진되고 뻣뻣했던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허벅지 위쪽에서 무릎까지 천천히 쓸어내리듯 문질러 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바깥쪽과 안쪽을 번갈아 꾹꾹 눌러주면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밤 무릎 통증 때문에 2-3번씩 깨어나곤 하셨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도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릎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통증이 줄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고 낮 동안 기운도 회복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합니다. 무릎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계에서는 마사지가 관절 구조 자체를 회복시키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연구에서 마사지가 통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릎 마사지의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이 이완되면서 전신이 편안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 마사지의 또 다른 장점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손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는 행위 자체가 뇌에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 숙면을 돕습니다. 그래서 무릎 마사지는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생활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TV를 끄고 잠자리 들기 전 5분만 무릎을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내일 아침 무릎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이 바뀐 실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경험담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환자분들 가운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꾸준함의 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한 69세 할머니 환자분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집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셨고 시장에 갈 때도 늘 남편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올바른 걷기 방법, 그리고 무릎 마사지까지 차근차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3달째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 덜 아파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동네 공원을 스스로 걸어 다니며 친구들과 모임에 참여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진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분, 72세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 무릎이 아픈 건 당연하다며 진통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밤에도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생활습관 교정을 강조하며 식단에 단백질과 칼슘을 더하시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하루 5회, 10회로 꾸준히 늘려가셨습니다. 6개월 뒤에는 약을 거의 드시지 않고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걸어다니며 이제는 손주와 마음껏 놀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무릎은 단기간에 나아지는 부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이면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활습관 교정이 관절염의 구조적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꾸준한 관리가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움직임의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통증에서 벗어나면 삶은 다시 열리고 활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무릎 건강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따뜻하고 차분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 찜질, 영양관리, 근육 강화, 체중 조절, 그리고 작은 습관 교정까지 이 모든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무릎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은 그 힘은 쌓이고 쌓여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좋아진다는 건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넓어지는 겁니다. 무릎이 편안해지면 다시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단지 증상을 늦추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환자 사례가 증명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손주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걷는 모습을요.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던 과거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대신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넉넉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가 여러분을 그 길 위에 서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당장 시작해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몇 번, 잠들기 전 5분 마사지, 밥 한 숟갈 줄이고 단백질 반찬 늘리기. 아주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